한여름에 피할 수 없는 복병, 폭염. 안전을 위해 이렇게 대처합시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피합니다. 특히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가볍고 밝은색 계통의 얇은 옷을 입고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선택합니다. 피부를 장시간 햇볕에 노출시키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커튼을 이용해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고 바깥 기온과의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합시다. 건강을 위한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 시간 가동 후에 꺼지도록 예약합니다. 또한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로 인한 정전에 대비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한여름에 피할 수 없는 복병, 폭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폭염.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답니다. 더워. 이 더위 정말 괴로워.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라디오나 TV의 기상 상황을 매일 주목하세요. 폭염은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만약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변압기를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부채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물 사용 증가로 단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식수를 미리 준비하고 생활용수를 욕조에 받아놓으세요.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해 알아두고 증상 발현 시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병원을 파악해둡니다. 잠깐! 지나친 냉방기 사용은 냉방병의 위험이 있어요. 꼭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창문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천을 이용해 빛과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뜨거운 열로 도로가 변형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세요. 잠깐! 절대 차량 안에 아이를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유아 열사병 사망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폭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 잊지 마세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희망이와 풍차가 함께하는 재난안전 국민행동요령을 다 함께 배워볼까요? 태풍, 집중호우, 고지대나 고층 건물에 살고 있을 때 창문을
창문을 잠그고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습니다. 커튼을 치고 떨어져서 기다립니다. TV나 라디오, 냉장고 등을 제외한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꽂고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예보를 잘 알아둡니다. 저지대나 지하에 살고 있을 때, 태풍이나 폭우가 예상되면 고지대나 고층 건물로 옮길 중요한 물건을 챙깁니다. 고립이 예상될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야외에 있을 때, 공사장 근처나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도로변 간판이나 유리창 등이 떨어질 수 있는 곳을 지날 때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계곡에서 폭우를 만나 계곡물이 불어날 때는 고지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위험해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전기가 나갔더라도 직접 전기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장 근처나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침수된 후에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를 시키고, 전기, 가스, 수도 시설은 직접 손대지 않고 전문 업체를 불러 수리합니다. 감전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습니다. 파손된 곳은 사진을 찍어둡니다. 준비해요.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둡니다. 지하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손전등이나 식수, 응급약품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나 높은 곳으로 옮깁니다. 낙뢰는 대기 아래의 온도차가 커서 공기층이 불안정한 경우 정난운 하부의 음전하와 지표면의 양전하 사이에서 순식간에 대전류가 방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낙뢰가 예상될 때 가정에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 집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같은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엔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야외 활동 중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안이나 덮개가 있는 자동차 안, 등반 중에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낚싯대나 골프채 등을 이용하는 야외 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낙뢰가 칠 때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해 낙뢰 정보를 파악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 취급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화기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와 함께 큰 우박과 돌풍이 발생해 창문이 깨질 수 있으므로 창문을 닫고
샤워나 설거지 등은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뢰가 칠 경우 산은 낙뢰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등산을 삼가야 합니다. 등반 중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는 낙뢰 위험이 큽니다. 신속히 낮은 지대로 하산하십시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계곡, 동굴 안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곳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낙뢰가 칠 때는 정상부 암벽 위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대피할 때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놓고 되도록 몸에서 멀리 던져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등산 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 침낭, 배낭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앉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낙뢰가 칠 때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한 낮게 하고 물을 통해 감전될 수 있는 만큼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평지에 있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나무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골프나 낚시, 들릴 중일 때에 낙뢰가 칠 경우 삽, 괭이 같은 농기구나 골프채,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가능한 한 몸을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피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최소 5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합니다. 낙뢰는 종일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사라집니다. 자동차 운행 중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뢰는 전압과 전류가 모두 높아 맞았을 때 격렬한 쇼크를 수반하여 위험합니다. 낙뢰를 맞은 피해자는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의식이 없으면 즉시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멎어 있으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또한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 요원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안정케 합니다.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등산 중이거나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절대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처치를 계속해 주십시오. 또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고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자연재해, 낙뢰. 낙뢰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과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바다로, 계곡으로, 강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익사, 조난, 안전부주의, 시설 안전사고 등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낳는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물놀이 위험구역 및 휴약구역에서는 절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첫째,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유속이 빠르고 경류가 발생하는 강과 하천. 둘째, 바위나 돌이 많아 수영 중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셋째, 수심이 자기 키를 초과하거나 높은 파도가 있는 곳은 대표적인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수심이 4m 이하인 곳에서의 점프나 다이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수상 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해 수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각종 물놀이 금지 표시판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망사고 발생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영, 다이빙, 수상스키 금지 표시판이 있는 구역에서는 절대 무리한 물놀이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수심, 수심 변화, 높은 파도, 얕은 수심, 급류주의를 알리는 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서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질환을 막기 위해 햇빛 차단 크림을 바르고 수영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물놀이 기본은 바로 준비 운동. 손과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기 전 적당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음주 후나 식사 직후의 수영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근육 경련이나 심장마비 등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그 밖에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수상스키나 모터보트 등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 물에 빠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큰 동작으로 팔을 흔들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줄이나 긴 막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고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네, 여기 지금 사람이 빠졌어요. 얼른 와주세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을 알아봅니다. 먼저 의식이 없는 사고자를 구했을 경우 응급조치 방법입니다. 구조요원 또는 119에 아직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섣불리 구조 작업에 나서지 말고 바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사고자를 구출한 후에는 가장 먼저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몸 안에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 등은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다음은 물놀이 중 파도가 갑자기 높아졌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파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물을 안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소 마시게 되더라도 체력 소모를 줄이도록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머리는 수면 상위에 내밀고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체력이 다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지쳤을 때는 배영, 선헤엄 등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파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 파도에 휩싸이거나 파도에 몸이 밀려났을 때는 파도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숨을 멈추면 자연히 떠오르므로 그 상태로 비스듬히 헤엄쳐 육지로 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영 중 수초에 몸이 감겼을 때는 부드럽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 서서히 풀어야 합니다. 만약 물의 흐름이 있다면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잠시만 가만히 기다리면 몸에 감긴 수초가 헐거워지므로 이때 수초를 풀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놀라서 발버둥 칠 경우 오히려 더 휘감겨 위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호흡하며 서서히 몸을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이 차거나 근육이 필요할 경우 수영 중 경련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경련은 발가락과 손가락, 넓적다리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식사 직후 수영을 할 경우 위경련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났을 때 당황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더 심한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먼저 몸에 힘을 빼 편한 자세를 취한 후 경련 부위를 마사지해줍니다. 다음은 하천이나 계곡물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행동 요령입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을 건널 때는 물결이 완만한 장소를 선정하고 될 수 있으면 바닥을 끌듯이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이동 방향에 바위나 돌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피해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심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나 긴 막대,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수심을 재면서 천천히 이동해야 하며 지팡이는 약간 상류 쪽에 짚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되 물살이 세일 때는 물결을 약간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릎 이상의 깊은 급류를 건널 때는 건너편 하류 쪽으로 밧줄을 설치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건너도록 합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육지를 향해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 것이 좋습니다.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자세를 취합니다. 그 다음 몸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침수 지역에서는 폐수구나 하수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될 수 있으면 침수 반대 방향, 측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계곡 등의 고립 지역에서는 먼저 자기 체온 유지에 관심을 둬야 하며 무리한 탈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옷이나 화염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주변에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중 보트를 탈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보트에 들어갈 때는 배를 도크나 강변에 안전하게 나란히 대놓고 배 뒤쪽에서 양손으로 배전을 잡고 배 위로 발을 천천히 옮깁니다. 배 안에서 균형이 잡히면 몸의 중심을 낮춘 자세로 안전하게 자리를 이동합니다. 보트에서 나올 때는 보트에 들어갈 때와 반대로 하고 내릴 때 뒷발이 배를 강쪽으로 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 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한 후 배 뒤쪽으로 돌아와서 몸을 솟구쳐 상체부터 배 위로 올려놓습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승선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에 보트를 타야 합니다. 계곡에서 야영을 할 경우에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있는 곳을 야영지로 선택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을 선택합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긴 것도 좋지만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13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물 위에 오래 떠 있는 방법인 생존 수영. 당시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생존 수영법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도착했을 때 생존 수영법이라고 이제 하늘을 보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 그 자세. 이소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네, 알죠. 배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구명조끼를 챙겨서 비상소집 장소에 있다가 탈출해야 될 경우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단목에 탑승해야 돼요.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그럼 구명조끼가 없이 바다에 빠졌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생존 수영이야. 오늘 선생님이랑 생존 수영에 대해서 배워보자. 네. 생존 수영을 배우는 이유는 물놀이나 체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런 해상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주 목적이야. 생존 수영을 연습하기 전 물에서 발차기와 물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물과 친해졌으니까 호흡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코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콜록콜록 기침해요. 맞아. 생존 수영에서 하는 호흡법도 똑같아. 생존 수영을 하면서 코에 물이 들어가면 당황을 하게 되겠지? 호흡법만 제대로 익혀도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어. 자, 선생님과 한번 해볼까? 음파 호흡법은 육상에서와 달리 숨을 들어 마실 때와 내쉴 때를 구분해 물 밖에서는 입으로 들이마시고 물 속에서는 코로 숨을 내쉽니다. 얘들아, 우리 몸에는 두 개의 큰 공기 주머니가 있어. 어디에 있지? 그건 작은 풍선이네. 우리 몸 속에는 폐라는 두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몸을 위로 띄울 수 있게 해준단다. 자, 그럼 생존 수영법 중에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누워뜨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누워뜨기는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고 물 위에 누워서 떠 있는 자세입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로 귀가 수면에 잠기도록 눕고 양팔은 넓게 벌려주어야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영장 풀 벽면에 발을 가볍게 올려 연습을 하는 등 올바른 자세를 연습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부유물을 안고 물 위에 누워뜨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서서히 부유물에 의지하는 힘을 빼면 몸의 부력으로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맨몸 누워뜨기는 음파 호흡을 통해 폐에 공기를 채우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 가슴, 다리 순으로 물에 뜰 수 있도록 합니다. 누워뜨기가 익숙해지면 스컬링과 발차기를 하여 이동하는 연습을 실시합니다. 생존 수영을 할 때는
해상의 파도나 물결로 인해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앞서 배운 음파호흡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해상에서 탈출 시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하며 없을 시에는 과자 봉지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가 없이 물에 뛰어들어야 할 경우나 갑작스럽게 물에 빠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수면 위로 부상한 뒤 누워뜨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대비하여 누워뜨기를 응용한 연습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생존 수영은 바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배워본 생존 수영을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교육은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생존 수영법과 구조법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생존 수영을 배우니 쉽고 재미있었어요. 튜브 없이 맨몸으로 누워서 뜰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생존 수영 너무 재밌어요.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시작점.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여름철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식중독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음식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공동으로 식중독 지수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지수는 기상 자료를 사용하여 예측 모형을 통해 계산된 현재 식중독 발생 예측 건수를 과거 4년 동안의 식중독 발생 건수와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의 4단계로 예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식중독 지수 정보는 식약처, 기상청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 홍보 사이트, 모바일 식중독 예방 홍보 앱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오전 오후 6시 2회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의 경우 경고, 위험 단계가 자주 예보되는데 식중독 지수가 경고 또는 위험일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캠핑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바닷가 계곡 등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온이 높고 냉장, 냉동시설이 부족한 캠핑시설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되 냉장,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생식 가능한 신선 과일 및 채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생선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잘 붙어있는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운반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과일, 채소는 고기나 생선에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비큐 등 조리할 때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 조리하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젓가락을 익힌 음식을 집거나 섭취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의 중간 숙주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전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고 조리 후 실온에서 보관한 식품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수나 샘물은 함부로 마시면 안 되며 마실 물은 미리 가정에서 끓여서 가져가고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야생식물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바닷물 온도가 20도씨 이상 되는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과 아니사키스증 유발 위험이 높으므로 가능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여행 시에 사용한 도구들을 잘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도록 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설사약을 복용하면 식중독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시작점.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풀숲이 스르륵 하며 움직인 걸 보신 기억 있으시죠?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너무나 당황을 해서 응급대처법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뱀에 관련된 안전 상식 오늘 함께 배워보자고요. 여느 때보다 긴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뒷산에서 여유롭게 친척들과 산책을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뱀에게 공격을 당했다. 누구나 갑작스런 사고에는 놀라기 마련인데, 아니 그런데 잠깐, 지금 뱀에 물린 상처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시려고 하는 건가요? 뱀에게는 왜 물리는 건가요? 뱀은 밟거나 만지면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뱀에 물린 부위를 절개한 후에 입으로 독소 부분을 빨아내는 것을 권장했으나 입속에는 상처와 충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뱀독이 얼마나 족한데 입으로 빨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뱀독을 입으로 빨면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내가 알아. 어떻게 좀 해봐. 뱀에 물린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해주고 상처 부위에서 5에서 10cm 되는 부분에 손수건이나 끈으로 묶어서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뱀에게 물렸을 경우 몸을 반듯하게 눕히면 환자가 훨씬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물린 자리보다 위쪽을 묶어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한 다음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것도 중요. 사고 직후엔 신속히 119에 신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가 반드시 치료받을 것. 적절한 응급조치 잘 기억해 두셨죠? 생활 속 안전을 위한 기본 지식은요,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야외 활동 시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 팔을 휘젓거나 주저앉지 말고 벌집에서 2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긁어내듯 벌침을 제거해줍니다. 이후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차갑게 합니다.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달콤한 향을 풍기는 음식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의 긴 옷과 모자를 착용합니다. 생활 속 안전, 안전한 TV가 지켜줍니다.